자, 매질 보니까 매질 3개. 공기에서 A, A에서 B로 굴절해서 들어가고, 원 쓰고 있다. 원 쓰고 있는 거 파악하면 이제 45도로 들어가서 공기에서 매질 A로 들어가니까 요 각도 됐고. 근데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각게 우리가 줄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각도 그대로 받아가니까 사실 얘도 층층이랑 똑같은 거예요. 굴절각이 그 다음 입사각이랑 똑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각도가 공기에서 A 거쳐서 바로 공기로 다시 나갔으면 이 각도가 똑같이 45도 됐을 건데 여기는 B라서 30도 되었다 이렇게 하죠. 네. 뭐지? 뭐야? 끝났네? 우리 이 층층이 할 때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각도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왔을 때 각도가 이런 상황으로 되면 여기서 60도, 여기서 30도 되면 그냥 바로 여기 각도 사인 세타 값으로 B로 속도비 바로 먹여줄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상황도 똑같다 이거지. 원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공기에서 A, 공기에서 A로 넘어갈 때나 A에서 다시 B로 넘어갈 때 이때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층층의 상황하고 똑같다. 그러면 45도와 여기서 각도 30도 요거 비교해서 바로 공기랑 매질 B의 굴절률 B를 바로 매겨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인 값이 루트 2대 1인 거 보니까 여기서 단색광에 B에서의 속력 물었으니까 공기에서 속력은 당연히 C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매질 B에서 속력은 각도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배로 줄었으니까 속도도 루트 2분의 1C가 여기서 속도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응. 이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경향부터 좀 파악을 해볼게. A에서 들어와서 B랑 C 거쳐서 다시 A로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각도가 A에서 들어올 때 각도면 마지막에 어차피 A로 나가니까 나갈 때 이 각도는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근데 이 점선이 말해주는 게 하나도 꺾이지 않고 갔으면 여기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보다 실제로 빛이 나오는 모습이 여기서 일어났다, 맞지? 그러면 살짝 B와 C 매질은 A 매질에 비해서 일단은 어떤 매질들이다 볼 수 있노? 매질들이다 보다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A 매질보다는 무슨 매질이야?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 꺾여서 갔으니까 여기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질 중에 적어도 하나는 A보다는 무슨 매질? 밀한 매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게 B랑 C가 둘 다 A보다 밀한 매질이어야 되는지. B가 엄청나게 밀한 매질이면 엄청나게 많이 꺾이면 상대적으로 C는 A보다 좀 소해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해 볼 건데 여기가 지금 X다 맞지? 총 2X인데 X인 거 보니까 이거 길이 같네. 그리고 지금 요 층의 높이도 같은 두께. 두께가 같은 매질 C랑 B가 있으니까 얘들 둘도 같아요. 자, 그러면 B가 극단적으로 꺾였다고 해볼게. B가 엄청나게 밀한 매질에서 극단적으로 꺾였다 하면 거의 얘를 뭘로 보내면 돼? 이쪽으로 보내면 된다, 맞지? 이게 극단적으로 꺾인 거지. 자, 그러면 완전히 무한히 극단적으로 꺾여서 얘가 여기서 왔다 해도 여기서 이까지 가면 이거잖아.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돼? 똑같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는 얘랑 똑같은 매질이란 뜻인데 완전히 여기가 0도 될 수는 없잖아.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해보고 싶냐면 얘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꺾여서 이쪽으로 간다면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간다면 여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길이가 요거고 내려가는 길이가 요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지금 얘의 보조선이잖아, 보조선. 얘의 방향.
그러면 이 방향보다는 그래도 살짝 이렇게 꺾였다 맞죠? 그러면 여기 C 매질에서의 각도가 A 매질에서의 각도보다는 좀 더 작겠지 뭐. 그러면 결론이 뭐야? B 매질을 아주 극단적으로 꺾어도 B 매질과 C 매질이 공통으로 A 매질보다는 뭐 해야 된다? 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래서 A보다는 BC가 공통으로 더 밀한 매질이 되었고, 자, 오른쪽 그림으로 가보니까 전체 길이가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가 그림보다는 C 매질에 좀 더 심한 두께를 투자했다 맞지? 자, 그랬더니 중앙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이때처럼 중앙에서 나온 건 아니고 살짝 이쪽으로 치우쳐서 여기서 나왔다 맞지? 그러면 B 매질과 C 매질의 굴절률 대소 관계를 비교하면 누가 더 밀한 매질이야? 누가 더 많이 꺾였다는 얘기야? 둘 중에 많이 꺾이고 적게 꺾인 매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적게 꺾인 매질 쪽으로 두께를 더 투자해야 얘가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나? 그러면 C 매질의 두께를 좀 더 늘리고 보니까 얘가 빛이 나오는 곳이 밖으로 밀렸다는 거는 C 매질이 B 매질보다는 조금 더 누웠다 이거지. 얘가 조금 더 얘보다 소한 매질이다 이거. 그러면 가장 밀한 매질이 B, 그리고 중간이 C, 재고 소한 매질이 A다. 응, 이게 끝이야. 응, 뭔지 다. 이런 건 풀 시간 좀 주고 해야 돼. 넘어가자. 마음이 급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 상황 봅시다. 자, 일단은 뭔데 이거? 다음 그림과 같이 파장 1인, 잘 모르겠다.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그냥 파장이 같은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냥 같은 빛이란 것 같아. 동일한 단색광, 두 빛을 이렇게 쐈단다. 자, 일단은 사이 간격 D1으로 이렇게 쐈는데, 자, 둘 다 각도는 세타1으로 쐈어요. 자, 평행해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빛이니까 꺾이는 정도도 같으니까 평행광일 거야, 계속. 자, 근데 A 매질과 B 매질의 경계를 얘들의 직선의 경로에 수직하게 만들어줬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꺾이지 않고 들어가겠네. 근데 문제는 B에서 다시 어떤 바깥 매질로 나갈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 세타2가 나왔대. 자, 그때 D2가 얘들 둘 사이의 간격인데 D2가 D1보다 좀 더 크게 되었대. 무슨 상황이노? 일단은 D2와 D1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야? 자, 세타1으로 들어가서 어떤 각도 세타로 A에 들어갔다 맞지? 중간에 꺾이지 않게 만들어줬으니까 이 세타 각도 그대로 해서 여기로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나갈 때 상황은, 들어올 때 상황은 바깥에 공기에서 A로 들어오는 거고, 나갈 때 상황은 B에서 공기로 나가는 상황이지. 굴절률 관계가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더 많이 꺾이고 더 적게 꺾이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야. 자, 근데 D2가 D1보다 더 멀어졌다는 뜻은 여기서 꺾이는 것보다 심하게 꺾였다는 거야, 약하게 꺾였다는 거야. 자, 얘는 공통이야, 공통. 공통인데 여기서 꺾여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꺾여서 얘가 세타1이래.
자, 여기서도 똑같은 각도 세타1으로 꺾이면 이거는 꺾인 정도가 똑같은 거잖아. 더 심하게 꺾였다는 거는 이런 얘기고, 덜 심하게 꺾였다는 거는 얘가 이거니까 이런 얘기죠. 이게 덜 심하게 꺾인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갈 때 심하게 꺾이면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거의 꺾이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D1보다 여기 D2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쪽이란 거야, 이쪽이란 거야. 덜 꺾였다는 거지, 덜 꺾였다. 그러면 상대가 공기에서 들어오고 공기로 나갈 때 B에서 나가면 A로 들어가는 것보다 덜 꺾인다는 거잖아. 그러면 굴절률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요? 일단 공통인 매질이 뭔데? 공기는 누구보다 소한 매질이니까 공기 매질의 굴절률은 A, B보다는 작네. 근데 공기랑 굴절률 차이가 더 심한 애가 A야, B야? 더 많이 꺾인 게 A다, 맞지? A. 그러면 공기에서 굴절률 관계가 B 거쳐서 A가 굴절 차이가 심하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누구보다 빠르지? A보다 크다. 맞아요. 이거. 공기는 진공급이라 했으니까.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A가 제곱 크지? 그래서 얘가 틀렸고. 세타1, 세타2 대수관계 한번 보자. 세타1은 들어갈 때 각도고 세타2는 나올 때 각도예요. 들어갈 때 각도랑 나올 때 각도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덜 꺾였잖아. 덜 꺾이면 각도가 이 각도가 작겠지. 그래서 세타1보다 세타2는 더 작은 각도다. 그래서 세타2가 더 크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얘는 지워졌네. 그래서 답은 기억이다. 넘어가서 밑에 거 한번 풀어봐봐. 그러면. 밑에는 그게 다르대. 자, 파장이 다른 두 레이저 빛을 썼다 했어. 레이저가 서로 다른 색이야. 그러면 꺾이는 정도가 심한 애가 누구라 했어? 진공에서 어차피 같이 간다 했잖아. 근데 유리나 이런 매질로 들어가면 누가 더 많이 꺾인다 했어? 보라색. 그러면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빨간색이다 생각하고 판단을 해버려. 누가 더 많이 꺾여야 되는지. 자, 한번 봅시다. 자, 레이저가 유리판으로 들어갈 때는 평행한 빛으로 들어갔다 맞지? 자, 이런 거는 어차피 방향이 하나가 덜 꺾이고 하나가 많이 꺾인다.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면 돼. 만약에 이 빛이 많이 꺾이는 빛이면 이렇게 가겠지. 뒤로 가면, 뒤로 가는 건 아니야. 뒤로 가는 건 아니고. 많이 꺾였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얘가 거의 안 꺾이면 얘는 이렇게 가겠지. 자, 모든 빛은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와서 다시 공기로 나오면 어떻게 돼? 들어갈 때 각도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가 세타1이니까 여기서 나올 때도 세타1이 되게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이때랑 비교해서 멀어지잖아.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게 D2가 D1보다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D1이 D2보다 크다 했으니까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정반대로 가면 돼. 더 많이 꺾이는 게 A가 아니라 뭐가 되면 돼요? B가 되면 된다, 맞지? 얘는 거의 안 꺾이고, 얘는 극단적으로 꺾이고. 그러면 나올 때는 똑같이 세타라는 각도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좁아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많이 꺾이는 거, 그건 뭐 어중간하게 초록빛 할 필요 없잖아. 빨강과 보라만 생각해보면, 많이 꺾이는 얘가 보라, 적게 꺾이는 얘를 빨강,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면, 여기가 파장이 큰 게 누구예요? 에너지가 작은 빨강. 그 다음에 파장이 작은 게 보라.
보라가 빨강보다 많이 꺾이는 이유가 보라 입장에서의 유리의 굴절률이 빨강보다 더 크거든. 그러면 보라가 여기서 속도가 더 많이 느려지면서 많이 꺾인다 했어요. 기니디 보면 기억. 자, 세타2는 나갈 때 각도기 때문에 세타1하고 다르면 안 돼. 얘가 세타1으로 들어왔으면 세타1이랑 똑같은 각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A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공기 중 파장은 람다1이다. 자, 얘가 A가 빨강, 덜 꺾이는 애니까 덜 꺾이는 애는 람다2네. 그럼 A가 람다2다 돼야 되는데 람다1이 됐으니까 틀렸다. 디귿 유리판 안에서 A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B를 따라 유리판 공기 중이었으면 얘 갖다 했을 건데 유리판 안에서 물었으니까 유리판에서는 누가 더 빨라야 돼? 많이 느려져서 많이 꺾인 애가 보라색이라며. 그러면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빠르다 해야지. 그래서 A가 빨간색이니까 A가 B보다 빠르다. 맞죠? 이렇게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는 활용 나오나 보다. 자, 활용을 얼른 하고 가자. 자, 생긴 게 볼록 렌즈야. 자, 근데 그 하나의 차이는 얘는 좀 더 빠르게 모이고 얘는 좀 더 뒤로 가서 모인다, 맞지? 그러면 누가 더 굴절이 잘 됐다는 거야? 얘가 굴절이 잘 됐다는 거다, 맞지? 그러면 렌즈는 공통이니까 렌즈랑 A 물질의 굴절률 차이가 렌즈랑 B 물질의 굴절률 차이보다 심하다 이거잖아. 근데 볼록 렌즈처럼 생겼는데 볼록 렌즈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어느 매질이 당연히 미란 매질이야. 렌즈가 미란 매질이고 바깥이 소환 매질이다, 맞죠? 여기도 렌즈가 미란 매질이고 바깥이 소환 매질이에요. 그러면 렌즈는 A, B 두 매질보다 공통적으로 미란 매질이고 차이가 더 심해서 빨리 꺾인 게 A니까 B, A 순으로 굴절을 대소관계 매겨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가나다 기니디 보면 기억. 가해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볼록 렌즈보다 크다. 볼록 렌즈가 미란 매질이기 때문에 A에서가 더 속력이 크다 하면 맞죠? 니은 나에서 단색광의 진동수는 건드리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내부와 외부와 같다 했으니까 얘는 맞아. 그 다음에 디귿 B 매질과 A 매질 굴절률 B가 더 크다 해야 된다. 이것도 맞네. 오케이, 다음. 자, 소금물 문제. 자, 일단 보이지 않던 동전이 액체 넣으니까 공기보다 미란 매질 넣어서 굴절 이용해서 보인다 한 얘기고. 자, 떠 보이는 H가 되는 순간, 자, H가 되는 순간 처음으로 보였다 했으니까 요 H 높이는 액체 굴절률 다르지? 굴절률이 N이고 굴절률이 8분의 9에 누가 더 미란 매질이고 B가 더 미란 매질이다, 맞죠? 그러면 어떤 액체를 썼을 때 조금 덜 채워도 된다 했어. 우리가 지금 액체는 무조건 얘보다 미란 매질 쓰니까 굴절된 거잖아. 그러면 더 미란 매질, 더 미란 액체로 채우면 조금만 채워도 보이기 시작한다 했지. 그러면 H 비교해 보라 하면 얘는 조금만 채우고 얘는 얘보다는 좀 더 많이 채워야 된다. 이런 게 맞다 이거지.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빛의 속력은 A, B. 뭐 이거 구절을 보고 B가 더 미란 매질이니까 속력은 여기가 더 빠르다. A가 B보다 작다 했으면 틀렸네. 니은 나에서 동전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빛의 굴절로 설명할 수 있다. 맞아요. 디귿 나에서 A 대신 B를 채우면 동전이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B의 높이는 H보다 크다가 아니고 적다 돼야지. B가 더 미란 매질이니까. 예. 어씨. 제 오고 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굴절이 없이 전부 다 반사하는 상황을 전반사라고 그래. 이런 상황은 왜 생겼어? 왜 모조리 다 전반사하는 상황이 왜 생긴다 했어? 입사각이 정해지면 매질의 굴절률 비례 때문에 굴절각이 정해진다 했잖아. 근데 그 정해진 굴절각이 뭐를 넘어버리면 90도를 넘어버리면 90도 안쪽으로 굴절해서 나갈 수 있는 각도가 없잖아. 그러면 전반사 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각도를 넣었어. 전반사 하나는 상황이 생기려면 둘 중에 누가 더 밀한 매질이어야 돼? 전반사 상황이 생기려면 반드시 그 직전 상황은 뭐라 했어? 얘가 가까스로 뭐 되는 상황? 이거 되는 상황이었잖아, 맞지? 이거보다 더 밑으로 넣어주면, 각도를 크게 넣어주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없잖아. 그러면 전반사 한다 했으니까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커야 전반사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굴절각이 더 커야 전반사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각도가 반대쪽이 더 크니까 여기가 빠른 매질, 소환 매질이고 여기가 밀한 매질이에요. 그래서 전반사라는 상황이 생기려면 밀한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넣어줘야 돼. 밀한 매질이 각도가 작은 매질이잖아. 각도가 작은 매질에서 각도가 큰 매질 방향으로 넣어줘야 전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소환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넣어주면 빛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꺾여서 안쪽으로 내려온다, 맞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다 전반사 하는 상황이 생기겠노? 얘는 전반사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A에서 B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여기 R점에서 전반사를 하니 못하니 전반사 유무를 물어보면 일단 대소관계 확인하는 거야. 여기가 밀한 매질이고 여기가 소환 매질이면 전반사를 할 수 있잖아. 100% 한다는 건 아니고 조건이 맞으면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소환 매질이고 밀한 매질이 되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X인 거야. 전반사 할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황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빛을 비추고 상대적으로 보니까 물 공기니까 밀한 매질과 소환 매질 맞다 맞지? 자, 밀한 매질에서 소환 매질 쪽으로 넣어주네. 자, 이 상황은 이제 입사각이 몇 도인 상황이야? 매질의 경계에 수직으로 넣어서 자체가 꺾이지 않잖아, 맞지? 요때는 입사각 몇 도인 상황이야? 제로, 0도인 상황이지. 자, 그때부터 출발해서 얘가 조금씩 이제 입사각을 가지고 들어간다, 맞지? 입사각이 조금 작으니까 입사각에 맞는 굴절각이 있어요. 그죠? 자, 입사각을 조금씩 키운다. 입사각을 키우다 보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기 때문에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상황이 온다 했죠. 요 상황이 임계 상황. 이 임계 상황을 만들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합니다. 요 임계각이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하겠어. 만약에 임계각이 50도다. 50도가 왜 중요해? 50도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가게 되면 뭐하노? 더 큰 각도로 들어가게 되면 뭐하노? 전반사 한다 맞지? 50도보다 작은 각도로 들어가면 전반사 못하잖아. 그러면 전반사 유무를 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각도가 될 거야. 자, 근데 임계각의 상대편 각도는 항상 임계 상황은 상대편 굴절각이 뭐 될 때가 임계 상황이야. 90도가 될 때가 임계 상황이니까 얘들도 굴절 상황이니까 굴절 법칙 만족해야 돼. 굴절률의 B랑 사인 세타의 B는 역수관계잖아. 그러면 여기 자, 물의 굴절률과 물에서의 임계가 사인 세타 C 써볼게. 는 공기의 굴절률과 공기에서의 굴절각 이 90도가 되면 임계 상황이다, 맞지? 근데 사인 90도는 어차피 뭐예요? 1이잖아. 그러면 임계각에 대한 사인 값의 의미가 얘만 넘겨주면 뭐 분의 뭐의 의미야? 물의 굴절률 분의 공기의 굴절률의 의미다, 맞지? 자, 얘가 뭔데?
두 매질 사이의 상대 굴절률이잖아. 그러면 임계각이 나오면 임계각에 대한 사인 세타 값만 보면 두 매질의 상대 굴절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아, 뭐 당연한 소리야. 자, 여기 임계각이 상대편 각이 90도니까 90도는 사인 세타 값이 1이잖아. 그러면 얘 사인 세타 값이랑 얘 사인 세타 값이 1이니까 사인 세타 대 1이 그냥 굴절률 B잖아. 그러면 얘 사인 세타 값 자체가 그냥 굴절률 B다 이거지. 타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설명이 저런 것 같다. 자, A, B 매질이 있어요. A, B 매질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45도로 넣었더니 얘가 임계 상황이 되었대. 자, A 매질에서 얘 람다라고 하자. B 매질에서는 얘 파장이 몇 난답니까? 물어보면. 임계각이 두 매질 사이에 임계각이 몇 도야? 45도. 임계각 45도 사인값 얼마야? 루트 2분의 1. 그게 그냥 얘들 두 매질 사이의 굴절률이야. 굴절률 B야. 그러면 얘들 두 매질은 속도든 람다든 사인 세타든 굴절률이든 다 몇 대 몇으로 논다. 루트 2대 1 안에서 노는 거야. 여기가 람다, 파장이 람다라 했으니까 여기 파장 물어봤네. 여기 파장은 여기 파장보다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각도가 크잖아. 얘가 90도가 굴절각이잖아. 여기가 빠른 매질이다, 맞지? 그러면 람다가 얘보다 더 커야 되니까 얘는 몇 람다야? 루트 2람다다, 그렇지? 루트 2람다. 그래서 두 매질 사이의 임계각이라는 애는 그 임계각의 사인 세타 값 자체가 두 매질 사이의 굴절률 B다 이거예요. 굴절률 B. 오케이. 어. 자, 그러면 A랑 B 매질을 쓰니까 45도가 얘들 사이의 그 임계각인데 매질을 바꿨대. A랑 C 매질을 썼대. 자, 그랬더니 얘는 60도 상황이 임계 상황이 됐대. 굴절률 대소관계 한번 따져보자. 어떤 매질이 굴절률이 제일 크고 어떤 매질이 굴절률이 제일 작은 거야. 맨날 하는 게 뭐고? 공통. A랑 B, A랑 C는 공통이 누군데? A가 공통이다, 맞지? 자, A에서 B로 가면서도 지금 이런 임계 상황이 됐잖아. A에서 C로 가면서도 임계 상황이 됐잖아. 그러면 항상 임계 상황 플러스에서 전반사 하는 상황은 어디에서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넣어줘야 전반사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했어. 여기가 각도 커야 되거든. 각도가 작게 뚫고 들어가면 임계 상황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가 각도가 큰 매질, 작은 매질에서 각도가 큰 매질로 가야 되니까 미란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미란 매질과 소한 매질, 얘도 마찬가지고 미란 매질과 소한 매질이니까 상대적으로 A 매질은, 공통인 A 매질은 나머지 BC 매질보다는 무슨 매질이야? 미란 매질이잖아. 굴절률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게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A가 굴절률이 제일 큰 매질이고 나머지 BC 매질인데 자, 임계 상황을 보면 60도랑 45도잖아. 당연히 임계 상황, 그 전만사 할 수 있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식으로 넣어주면 얘는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임계 상황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조금씩 각도를 가지고 넣어주면 여기는 각도가 커질 거니까 이렇게 아직은 전만사 못했어, 맞지? 근데 점점 각도를 크게 넣어주다 보면 전반사 하는 경계 상황이 된다고. 근데 A에서 B보다 A에서 C는 좀 더 늦게 왔잖아. 얘는 60도가 되어야 이런 상황이 됐잖아. 그러면 B, C 중에서는 누가 더 소한 매질이야? 더 많이 꺾인 쪽. 45도에서 꺾여서 90도 됐고 얘는 60도까지 가서 꺾여서 90도 됐잖아. 더 많이 꺾인 쪽.
여기가 더 많이 꺾였다, 맞지? 차이가 더 심하다는 얘기니까. A가 가장 소한 매질이고, 가장 밀한 매질이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B. B가 제일 소한 매질이다, 지금은. 오케이? 그리고 요 단원이 전반사 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전반사를 잘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당연히 전반사를 잘하려면 두 매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심해야 잘하겠어? 차이가 별로 없어야 잘하겠어? 심해야 잘하지. 많이 꺾이니까. 그러면 두 매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전반사도 잘하고 임계각은 작겠나 크겠나? 임계각이 작아야 나머지 각도 범위가 전반사 하는 범위가 되잖아. 그래서 임계각이 작다는 거는 두 매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리고 저기 그러니까 임계각이 자꾸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거야. 자,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넣어줄 때는 요 임계각의 의미가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를 시키면 만족하는 굴절각이 없기 때문에 모조리 다 전반사한다. 이렇게 된 거고. 자, 반대로 이 똑같은 A, B 매질인데 이번에는 자 A에서 B 매질로 넣었어. 그러면 임계각의 의미가 뭐가 되겠노? 이 둘 사이의 임계각은 정해져 있잖아. 맞습니까? 자, 빛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빛을 이렇게 넣으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간다는 거지. 자, A 매질이 소한 매질이기 때문에 소에서 밀로 넣어주면 어차피 전만선 안 돼. 전만선 안 되더라도 자, 얘가 0도부터 해서 극단적으로 90도까지 넣을 수 있잖아. 90도 상황으로 넣으면 반대편의 각도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 각도의 의미가 뭐가 되겠노? 이 각도로 넣으면 임계상황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각도는 두 매질 사이의 임계각이다. 맞죠? 즉, 두 매질,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넣어줄 때 임계각의 의미는 굴절각 중에서 가장 큰 각도 의미한다 이거지. 입사각을 증가시켜 주다 보면 굴절각도 따라 증가하잖아. 근데 입사각을 최대로 몇 도로 넣어줬어? 최고 크게 90도로 극단적으로 넣어줬을 때의 반대편 각도가 임계각이잖아, 임계각. 임계각보다 더 큰 굴절각은 없다고. 그러면 임계각의 의미가 소에서 밀로 넣어줄 때는 굴절각 중에서 가장 큰 각도를 의미할 거다. 예, 그러면 넘어보자. 광통신. 여기서는 요 부분 한번 살펴볼게. 자, 일단은 광통신 하는 거는 뭐를 이용한 정보 전달이야? 빛 자체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그 신호야, 신호. 자, 그러면 빛을 손실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신호 그 자체니까 손실이 없어야지. 자, 내가 빛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보면 코어라고 돼 있다, 맞지? 섬유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뭔가 안에 핵이 있고,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클레딩이 있어요. 자, 코 안쪽에 핵 쪽에 이제 빛을 넣어서 굴절해서 들어갔는데 이 빛이 클레딩 쪽으로 빠져나가면 신호 손실이야. 빠져나가지 못하고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경계에서 계속해서 무슨 반사를 하면 전반사를 하면 이 빛 신호를 빠른 속도로 그 손실 없이 반대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요게 얘들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적어도 코어랑 클레딩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누구를 더 밀한 매질로 써야 돼? 지금 이 빛 신호는 어디에 갇혀 있어야 돼? 코어에 갇혀 있어야 된다, 맞지?
그러면 코어에서 자꾸 클리딩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전반사 해야 되지. 그러면 어디가 더 밀한 매질이 돼야 돼요? 코어가 더 밀한 매질이고 클레딩이 소한 매질이 되어야 밀에서 서로 나가지 못하고 전반사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광섬유도 어떤 매질을 코어로 썼냐, 어떤 매질을 클레딩으로 썼냐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겠지. 성능이 좋은 광섬유가 되려면 코어의 굴절률은 코어가 얘보다 상대적으로 밀해야 되잖아. 코어는 더욱더 밀하게, 클레딩은 더욱더 소하게 만들어주면 얘들 사이에 굴절률 차이가 심하면서 전반사 잘하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B신호를 잘 보낼 수 있을 거다. 바로 넘어가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일단은 직각 프리즘이고 45도 직각 프리즘이야. 자, 넣는 방식은 똑같네, 아까랑. 이 면에 수직하게 넣어서 굴절 안 하게. 자, 그러면 여기 법선을 그어보지 않더라도 여기 입사각은 뭐랑 같다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 각도랑 같다 배웠잖아, 맞죠? 그러면 입사각이 45도야. 자, 지금 요 유리랑 상대편이 공기라고 치면 유리에서 공기로 입사하는 상황이니까 전반사 가능하잖아. 자, 그러면 45도 상황이 전반사 하는 상황이 되려면 유리의 굴절률은 최소 얼마가 돼야 될까? 공기는 1로 볼게요. 자, 45도로 유리에서 공기로 나가려고 45도로 들어왔어. 전반사 하려면 유리하고 공기 사이에 그 임계각이 45도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45도가 전반사 성공하는 상황이 되려면 임계 상황이 45도 전에 이미 왔어야 돼? 아니면 넘어가서 온다는 거야? 이미 전에 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유리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을 뭐보다 작게 만들어줘야 돼? 45도 이하로 만들어주면 지금 여기 45도일 때는 전반사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딱 45도가 경계네. 임계각이 45도가 되려면 두 매질의 굴절률 관계가 얼마가 되면 돼요? 임계각에 대한 두 매질 사이의 임계각에 대한 사인 세타 값 그 자체가 상대 굴절률을 의미한다 했잖아. 그러면 임계각이 45도가 되는 상황은 두 매질의 상대적인 굴절률이 루트 2대 1이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당연히 유리가 공기보다는 더 밀한 매질 맞잖아. 그러면 유리의 굴절률이 딱 얼마 되면? 루트 2가 되면 임계각이 45도가 된다고. 그러면 얘가 45도일 때 전반사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임계 상황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유리의 굴절률을 이제 이런 상황이 유리가 루트 2일 때 왔으니까 유리의 굴절률을 루트 2보다 더 큰 거 써야 돼? 작은 거 써야 돼? 유리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큰 상황이잖아. 그러면 유리의 굴절률을 조금 더 키워주면 차이가 심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전반사하기 더 좋다며. 그러면 임계각이 45도보다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45도 상황이 전부 다 전반사 하는 상황이 될 거니까 유리의 굴절률 범위는 프리즘, 프리즘이었네. 프리즘의 굴절률의 범위는 루트 2보다 더 크면 된다 이거지. 다음.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요 반호 운영판. 자, 레이저 빛을 원의 중심으로 쏴준다는 거는 여기서 들어갈 때 이 자체가 법선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들어가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60도로 들어갔지만 이 60도는 그 입사각이 아니지. 매질과 매질의 경계인 여기에 90도 되는 선. 그러면 요 각도가 입사각이니까 얘는 30도로 입사를 했네. 자, 그리고 여기서 쓰고 있는 15도는 또 굴절각이 아니야. 15도의 의미는 원래 빛의 진행 방향에서 꺾였다는 의미니까 굴절각은 45도다. 자, 그러면 이 매질은 30도로 들어가면 45도로 나가는 상황이니까 사인 값의 b가 1대 루트 2다 이거지. 자, 이게 두 매질 사이의 굴절률 b, 속도 b 이걸로 다 결정 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반원형 물체, 같은 물체를 조금 돌렸대. 돌렸더니 여기가 40도 상황이니까 여기서 법선 꺼주면 이 각도는 50도 상황이네. 자, 50도로 들어갔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뭐 말하라는 거야? 전반사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경계를 알아야지. 임계각을 알면 설명할 수 있잖아. 근데 얘들 둘의 굴절률의 비가 1대 루트 2가 됐다는 거는 루트 2분의 1이 사인 세타 값이 내가 그냥 임계각이야, 임계각. 두 매질 사이의 임계각의 사인 세타 값은 굴절률 b라 했으니까.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 사인 세타 값이 내가 뭐야? 45도다. 그러면 두 매질 사이의 임계각이 45도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몇 도로 들어갔어? 50도로 들어갔네. 전반사 하는 상황이야, 전반사 못하는 상황이야?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갔잖아. 굴절할 수 있는 방식이 각도가 없잖아. 전반사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50도만큼 한 번 더 꺾어주면 이게 전반사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이 빛이 여기서 반사했으니까 여기가 원의 중심이다, 맞지? 중심에서부터 또 나갔으니까 여기 나갈 때 이거 꺾이나 안 꺾이나? 안 꺾이지? 얘가 법선 타고 가잖아. 그럼 꺾이지 않고 그냥 쭉 가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자, 여기 보면 가 그림은 어떤 상황이고, 자, A에서 빛을 넣었는데 반사하는 빛도 있고 이거보다 각도가 좀 커졌네. 커져서 굴절해서 나가는 빛도 있고. 자, 그러면 가 그림에서는 일단은 반사하는 빛도 있고 굴절하는 빛도 있으니까 전반사 성공했나 못했나? 못한 그냥 일반적인 굴절 상황이다, 맞지? 자, 그리고 굴절되는 거 보니까 I보다는 R이 더 크니까 굴절률 대소관계가 여기가 더 빨라지네. 굴절률이 A가 T보다 더 큰 상황이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얘 매질을 B로 바꿨네. A를 B로 바꾸니까 같은 각도 I로 넣었는데 얘가 이거하고 요 상황이네. 그럼 얘는 굴절각이 마지막으로 90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임계각이다, 맞지? 임계 상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로 바꿔서 C랑 D의 매질 사이에서 똑같은 각도 I로 넣으니까 이제 모조리 다 전반사하는 빛이 전부 다 반사하는 상황이다, 알겠지? 그러면 굴절률 대소 관계는 모든 실험에서 공통으로 쓰는 매질이 누군데? D. 자, 그러면 여기 바깥에 있는 D의 역할은 D는 각각의 매질 A, B, C보다 밀한 매질이야, 소한 매질이야. 전부 다 소한 매질이니까 지금 각도가 다 크잖아. 그러면 일단은 D는 가장 소한 매질이다 이거지. 자, 근데 계속해서 같은 각도 I로 넣어주는데
전반사 실패했고 전반사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됐고 얘는 전반사 성공했잖아.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꺾이는 상황이야? 같은 각도에서 전반사 했으니까 얘가 가장 많이 꺾이는 상황이고 반대로 얘는 덜 꺾이니까 전반사에 완전 실패한 거다. 이거지. 그러면 굴절률이 가장 차이가 큰 게 요 상황. 그래서 B랑 C가 가장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순이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얘 넘어가자. 응. 넘어가고 얘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모양이 직각 요런 물질, 매질 하나 주고 나머지 바깥의 공간은 전부 다 공기예요. 자, 공기에서 세타라는 각도로 들어갔더니 꺾여서 각도가 작아진 거 보니까 당연히 공기보다 미란 매질이고 R이 됐어요. 자, 요게 이제 빛이 타고 옆면으로 갔어. 옆면으로. 자, 옆면으로 갔더니 얘가 R이면 이 각도랑 이 각도랑 더하면 몇 도야? 요 각도 더하면 90도겠네. 그러면 여기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R이다, 맞죠? 맞나?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들란다. 요 상황은 두 매질 사이에 무슨 각도야? 임계각이다, 맞지? 임계각. 오케이. 자, 그러면, 자, 0도에서 90도 사이로 세타를 다 넣겠대. 자, 일단 이 그림만 보면, 세타로 넣었을 때 굴절과 R이 되고, R과 90도 관계인 이 각도로 나가니까 임계 상황이 됐어. 자, 이 각도보다 처음에 넣어줄 때 조금 더 크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노? 각도가 커지면 이쪽 각도 커진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옆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각도로 들어가니까 타고 갔잖아. 근데 얘보다 얘는 좀 더 솟아서 들어갔잖아. 이 각도가 얘 각도보다 작겠지. 그러면 뚫고 나가서 굴절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이 면을 옆면을 한다면 옆면에서 전반사 못한다, 맞죠? 자, 그러면 옆면에서 전반사 한다 못한다의 경계가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때 각도가 세타면 세타보다 더 큰 각도, 세타보다 더 큰 각도로 이 매질에 넣어주면 옆면에서 전반사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빛을 넣었을 때 옆면에서 전반사에 성공할 수 있는 각도의 범위가 0도부터 세타까지 이 범위가 옆면에서 전반사에 성공할 수 있는 각도 범위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0도에서 90도. 여기 각도 모조리 0도부터 해서 90도. 90도 상황. 모든 각도로 다 넣어줬을 때 옆면에서 위쪽 경계면 여기 옆면이야. 옆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려면 n을 얼마짜리 써야 되니? 얘가 n이야. 이 매질의 굴절률이 크면 좋겠나 작으면 좋겠나? 이 방향은 파악을 해야지. 상대가 누군데? 공기잖아, 공기. 공기는 누구보다 굴절률이 작은 애잖아. 진공급이라 했잖아. 그러면 얘랑 굴절률 차이가 심해야 잘 꺾인다고. 잘 꺾이면 이런 상황이 잘 연출이 되겠지. 자, 그러면 굴절률 n을 큰 거 써야 돼? 작은 거 써야 돼? 큰 거 써야 좋은 거지, 큰 거. 차이가 심해질 거니까. 그러면 굴절률 n 값이 적어도 어떤 값보다 더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되겠죠. 전마사 다 잘하려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세타라는 값이 지금 이 n에 대해서는 한계값이야. 세타로 넣어주니까 겨우 인계 상황이 됐잖아. 세타보다 크게 넣어주면 전반사 실패한다는 상황인데 자, 이때 굴절률을 자꾸 키우다 보면 이제
세타에서도 전반사 하겠지, 맞지? 하고 조금 더 세타보다 더 큰 각도로 넣어줬을 때 가까스로 임계 상황이 되겠다, 맞지? 자꾸 굴절률을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얘를 90도로 겨우겨우 90도로 넣어줘도 이렇게 될 거야. 그래도 여기 가서 임계 상황이 되면 여기서 모든 각도는 다 전반사 가능하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여기 굴절률이 값이 얼마일 때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이 값보다 더 큰 매질을 쓰면 모조리 다 전반사 할 거 아니야. 그 값을 한번 찾아보라 하는 거예요. 찾아보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90도로 넣어줬어. 90도로 넣어주니까 그 90도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 90도로 어떻게 넣어줘야 돼? 아니고 89.999도라고 정도로 생각하면 되잖아. 거의 90도. 자, 그럼 넣어줬어요. 상대편 각도 이게 뭔데? (90도로) 넣어서 꺾여 들어간 이 각도는 임기각이야. 이게 두 매질 사이의 임기각, 굴절각의 최대각. 반대로 이 각도로 넣어주면 90도 나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가 두 매질 사이의 임기각이다, 맞지? 자, 근데 어차피 공기 매질에서 매질 공기로 나가는 거야. 자, 여기도 보면 이 각도는 요 임기각에 대한 90도 마이너스 임기각 되겠지. 근데 이거의 반대편 상황도 지금 뭐가 된다 했어요? 90도가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 각도는 또 무슨 각도야? 이 두 매질 사이에서의 임기각이다, 맞지? 근데 공기에서 매질에서 공기로 나가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상황이 같잖아. 그러면 여기 임기각과 여기 임기각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세타 C 얼마면 돼요? 45도 되면 되겠네. 자, 두 매질 사이에 임기각이 45도가 되려면 밀한 매질 쪽이 소한 매질 쪽보다 굴절률이 몇 배 더 커야 돼? 루트 2배 더 크면 되지 뭐. 루트 2배. 얘 사인 세타 값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매질의 굴절률을 뭐보다 큰 거 쓰면 루트 2보다 큰 걸 쓰면 여기에 있는 값이 모조리 다 세타 값과 상관없이 옆면에서 다 뭐 할 거다. 전반사 할 거다. 자, 뒤에 깨보고. 자, 잠깐만. 이거 뭐. 아니다. 밑에 걸로 가보자. 밑에도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 어,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코어고 여기가 옆면이 클리딩 돼 있으면 이게 광습률이야. 코어의 클리딩 쪽으로 이제 비추면서 계속 전반사 하는지 못 하는지. 자, 일단은 단색광을 40도로 넣었어. 얘들아, 40도로 넣었어. 그래서 40도에 해당하는 반대편 굴절각이 있어서 굴절해서 들어갔어. 자, 굴절해서 들어갔더니 여기 옆면에서 전반사 했단다, 전반사. 자, 그러면 40도보다 이 레이저 광선을 처음에 이쪽 물체에 넣어줄 때 좀 더 큰 각도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노? 여기서 어떻게 되겠노? 얘는 지금 이렇게 갖고 여기 각도 커지면 여기 각도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40도보다 더 큰 각도로 넣어주면 얘가 좀 더 큰 각도로 가겠지. 이 상황은 전반사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전반사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 맞니? 그러면 40도보다 자꾸
경량으로 파악을 하는 거야. 40도보다 자꾸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여기를 타고 가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이 각도, 타고 가네? 이 각도가 무슨 의미가 되겠어? 이 각도보다 작은 범위로 넣어줘야 옆면에서 전반사 하면서 잘 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 그리고 이 각도보다 큰 각도, 이 각도로 넣어주면 여기서보다 더 심하게 뚫고 들어가니까 밖으로 나가겠지. 전반사에 실패한다고. 그러면 전반사에 실패하는 각도 범위, 전반사에 성공하는 각도 범위, 그 경계가 얘라고, 얘라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두 매질 사이에 임계각이 42도란다. 자, 여기에서 빛을 넣을 건데 옆면에서 가장 전반사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넣어주려면 여기에서 빛을 몇 도로 넣어줘야 돼? 빛이 누워서 들어가면 전반사 잘 하잖아. 근데 빛이 너무 여기에 꿋꿋하게 들어가면 전반사 못하고 나갈 거라고. 그러면 내가 넣어주는 빛이 여기서부터 이 범위까지 이렇게 넣어줄 거 아니야. 이렇게 넣어주는 상황 중에서 전반사 가장 하기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 얘지, 얘. 얘가 가장 어려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넣어줘도 옆면에서 전반사를 해버리면 모조리 다 전반사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상황으로 가정을 해서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거야. 자, 내가 여기를 거의 90도 되는 각도로 넣어줬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여기 반대편의 각도는 무슨 의미라 했어요? 소환 매질, 각도가 큰 매질에서 각도가 작은 매질, 미란 매질로 거의 90도가 되게 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이 각도로 쏘면 90도로 나간다는 얘기잖아. 이게 임계각이야. 두 매질 사이의 임계각.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굴절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두 매질 사이의 임계각이 문제에서 42도라고 줬거든. 그러면 내가 가까스로 90도로 넣어도 여기는 몇 도예요? 42도다 맞죠? 자, 여기가 42도가 되면 반대편 옆면에서는 입사각, 요게 법선이잖아. 매질과 경계의 법선. 입사각이 얼마가 돼? 더해서 90도니까. 48도가 된다 맞지? 그러면 48도라는 각도는 어차피 이 옆면도 뭐야? 공기랑 이 물체 사이의 매질이야. 48도는 임계각 42도를 넘어갔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겠어? 전반사 하겠지. 42도가 임계각이라며.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갔으니까 전반사 하겠죠. 맞나?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문제에서 단색광을 80도로 넣어주면 여기 옆면에서 전반사 하니? 이런 거 물어보면 고민할 것도 없는 거지. 최고 악조건에서도 전반사 했으니까 다 전반사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됐어? 최고로 옆면에서 전반사 하기 어려운 상황, 최고로 어려운 상황으로 넣어줘도 전반사 하는 상황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임기각이지 뭐. 자, 내가 최고로 어려운 상황을 넣어줬다는 게 90도로 넣어줬다는 상황이니까 90도의 상대 각도는 여기 상대 각도는 항상 두 매지 사이의 임기각이라고. 여기가 임계각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무슨 각이 돼? 90도 마이너스 임계각이 되잖아. 근데 임계각이라는 각도가 뭐보다 작으니까 45도보다 작아져 버리니까 반대편의 이 각도는 무조건 45도보다 큰 각도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임계각보다 큰 각도가 되면서 모든 각도에서 옆면에서 전반사 한다 이거죠.
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자, 그냥 여기 공기 쓰고 여기 다른 거 쓰면 안 돼. 같은 공기일 때만 한 건데. 자, 임계각이 45도보다 더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면 단색광을 여기서 어떤 상황을 넣어주든 옆면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임계각이 45도보다 더 커지면 무조건 빠져나간다가 아니고 이제 뭐 할 여지가 생긴 거야. 여기서 너무 극단적으로 넣어주면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빠져나가기 전에 각도가 있겠지. 아까처럼 맞지? 그러면 전반사, 옆면에서 전반사를 할 수 있는 각도 범위와 전반사를 할 수 없는 각도 범위가 따로 생긴다고. 임계각이 45도보다 더 커지면. 그래서 두 매질 사이 지금 문제처럼 임계각을 45도보다 작게 주면 옆면에서 전반사를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봅시다. 기억. 단색광의 파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짧다. 당연히 유리가 느리겠지, 맞지? 짧다, 맞고. 자, 여기서 세타 각도는 공기와 유리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다. 세타 각도로 들어와서 세타 각도로 나갔잖아. 전반사 성공했잖아, 맞죠? 그러면 세타 각도는 임계각보다 크니까 전반사 했겠지. 디귿, 입사각이 80도가 되도록 넣어주면 옆면에서 전반사 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80도든 90도든 78도든 모조리 다 전반사 한다. 가 결론이니까 얘는 틀렸다. 하나, 둘, 세 개. 그림 한번 보니까. 자,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액체 A에서 공기 쪽으로 넣었는데 60도로 넣으니까 전반사 했다 못했다? 못했다. 맞지? 자, 근데 같은 각도 60도겠지. 비교해야 되니까. 자, 60도 똑같은 각도로 넣었는데 B에서 공기로 넣으니까 딱 겨우겨우 할까 말까 하는 인계 상황 되었다. 자, 매질 C로 교체하고 액체 C로 보니까 같은 60도로 넣었더니 타고 가는 상황 아니고 모조리 다 전반사 하는 상황 됐다. 그러면 굴절류 대소 관계는 모조리 상대는 굴절류는 뭐예요? 공기다, 맞죠? 그러면 밀에서 소로 계속 쏴주는 상황이니까 공기보다 죄다 밀한 매질인데 그 중에서 공기랑 굴절률 차이가 심해서 많이 꺾여서 전반사를 잘하는 상황이 C다 이거지, C. 그래서 C가 가장 크고 B, A 공기 순으로 굴절률이 작아진다. 그러면 굴절률은 A가 가장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자, 액체 C의 임계각은 요 생략됐네. C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너무 당연하게 거기 썼네요. 자, 임계각이 60도랑 비교하래. 60도에서 전반사 성공했잖아. 그러면 임계각은 60도보다 작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작았으니까 그 다음 상황인 60도가 전반사 했겠지. 그래서 60도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어. 세 경우 모두 반사된 빛의 진행 경로는 같다. 반사된 빛은 전부 다 60도거든. 그래서 진행 경로가 다 같을 거다 이거지. 얘는 맞아요. 자, 하나 더 가보자. 13-1번. 자, 일단은 그림 가에서 각도 조건 너무 잘 줬다.
A에서 45도 넣으면 B에서 30도 나온대. 자, 두 매질의 굴절률은 몇 대 몇이에요? 루트 2대 1 하면 되잖아. 45도, 30도니까. 자, 미란 매질은 루트 2배 더 큰 거야. 자, 그러면 A, B 두 매질로 전반사 상황을 만들려면 임계각이 몇 도란 거야? 상대의 굴절률 자체가 임계각에 대한 사인값이라 했어. 얘들 상대 굴절률이 루트 2대 1로 묶였잖아.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 사인값인 얘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45도다 맞지? 아, B에서 A로. B가 지금 미란 매질이다 보니까 B가 각도가 작은 매질이다 보니까 B가 미란 매질, A가 소한 매질. 밀에서 소로 넣어줬을 때 임계각은 45도다 결정났는데 지금 여기서 몇 도로 넣었어? 60도로 넣었다 맞지? 그러면 이 빛은 A로 나가지 못하고 모조리 다 전반사 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오케이. 기니 D 기억. 소리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루트 2배다. A가 더 빠른 매질이 맞으니까 루트 2배다 하면 얘는 맞는 거예요. 니은 P의 파장도 마찬가지. 파장이 A가 더 빠른 매질이니까 A가 B보다 루트 2배다 해야 맞지. 얘는 틀렸고. 이거 나에서 P는 전반사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전반사 한다 돼야지. 하나만 더 풀어보자. 자, 요소도 보면 원형 그릇 사용했고 중심으로 넣어줬고 자, 이 물을 바꾸겠지. 액체의 종류를 물이랑 A, B 이렇게 바꿔서 실험을 해본대. 자, 그랬더니 물을 넣고 실험을 할 때는 내가 몇 도로 넣어줬더니 입사가 41도로 넣어줬더니 굴절각 60도로 나갔다 이거잖아. 자, 근데 굴절각을 60도로 공통으로 나가게 맞추려다 보니까 물 대신에 액체 A랑 액체 B를 쓰면 입사각을 점점 뭐 해야 돼? 줄여야 된다, 맞지? 그러면 입사각 38도로 넣어서 60도로 나가고 이거 어차피 이거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사인 38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맞지? 그냥 경사만 파악하면 돼. 물, 액체 A, 액체 B 어떤 거 썼을 때 빛이 가장 많이 꺾이는 것 같아? 같은 60도로 나가는데 35도로 넣었을 때 60도로 나가잖아. 그러면 액체 B를 썼을 때가 가장 많이 꺾인다, 맞지? 그러면 굴절률 대소 관계가 어차피 상대 공기는 소한 매질이니까 굴절률이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 물순이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 D 보면 자,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굴절률이 밑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A가 물보다는 더 느린 매직이지. 그래서 물에서가 A보다 크다 맞고.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지. 틀렸고. 공기와 액체 사이의 임기각. 자, 임기각 물어보네. 공기와 액체 사이의 임기각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임기각의 대소관계 물어보네. 임기각이 더 작은 쪽은 전반사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0도에서부터 오는 거야. 0도에서부터 자꾸 각도를 늘리다 보면 임계 상황이 생겨. 임계각이 작다는 거는 임계 상황이 좀 더 빨리 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잘 꺾인다는 얘기야. 그 임계각 다음의 범위는 다 전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잖아. 범위가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은 A랑 B를 비교하잖아. 누가 더 잘 꺾이는 애였어? B가 잘 꺾이는 애잖아, 맞지? 그러면 B가 A보다는 임계 상황이 빨리 와야 돼. 임계각이 작다는 거지. 그래서 임계각의 대소관계를 물어봤으니까 A가 B보다 더 크다, 맞아요. 오케이. 저 숙제는 그냥 내 책이 없어서. 그 1번부터 그냥 풀고 87페이지 1번부터 클레딩 전까지 하자. 59번까지.